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색이 무엇입니까? 벽입니까? 소파입니까? 커튼입니까? 아마 대부분 바로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예뻐서 골랐습니다. 그냥 싸서 샀습니다. 그냥 유행이라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색깔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돈을 밀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열심히 일하면 모인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집을 봐왔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아끼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집은 해가 갈수록 살림이 피고 어떤 집은 아무리 벌어도 계속 새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색깔이었습니다. 집안의 색깔, 벽의 색, 소파의 색, 현관 매트의 색, 이것이 그 집의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이 돈을 부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집 안 어딘가에 색이 재물의 기운을 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흰 벽만 가득한 집, 짙고 무거운 검은 소파가 거실을 누르고 있는 집, 들어서는 순간 어둡고 칙칙한 현관, 이런 공간에서는 에너지가 머물지 않습니다. 들어왔다가 그냥 빠져나갑니다. 마치 구멍난 그릇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이것이 기희의 법칙입니다. 오래된 말이지만 틀린 적이 없는 법칙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납니다. 이상하게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크게 쓴 것도 없습니다. 어디 간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자꾸 이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기서 잠깐, 스님, 색깔이 정말 돈이랑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오늘 드릴 말씀은 단순한 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색깔이 인간의 뇌에, 습관에, 그리고 돈을 다루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아니면 이렇게 정리해서 듣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총 8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돈을 부르는 색깔, 돈을 밀어내는 색깔, 현관, 거실, 주방, 침실, 그리고 지갑까지 공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색깔을 아무리 바꿔도 이것 하나가 없으면 소용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풍수, 펑쇠,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신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이 믿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만은 기억해 가십시오. 풍수는 믿음이 아닙니다.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풍은 바람입니다. 수는 물입니다. 바람과 물,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흐릅니다. 막히면 썩습니다. 통하면 살아납니다. 풍수는 바로 그 흐름을 보는 학문입니다. 공간 안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새는가. 수천 년 전 동양의 선인들이 집을 짓고 마을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본 것이 바로 이 흐름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스님,
그건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 무슨 풍수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인간의 뇌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 이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빨간색을 보면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몸이 긴장합니다. 파란색을 보면 반대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판단이 느려집니다. 초록색을 보면 긴장이 풀립니다. 숨이 깊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 안에서 매일 어떤 색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보이는 벽의 색, 밥을 먹으며 바라보는 주방의 색, 저녁에 앉아 쉬는 거실의 색, 이것이 매일 반복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1년, 10년이 쌓입니다. 그 색깔이 당신의 뇌를 만들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결정도 뇌에서 나옵니다. 저축하는 습관도 뇌에서 나옵니다.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뇌에서 나옵니다. 색깔이 뇌에 영향을 준다면 색깔이 돈을 다루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 이제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간단하네요. 금색이랑 빨간색으로 다 바꾸면 되겠군요. 잠깐요.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좋은 색이라도 잘못된 공간에 두면 독이 됩니다.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몸을 해치듯 공간마다 맞는 색이 다릅니다. 방향마다 필요한 기운이 다릅니다. 이미 그 공간에 있는 색과의 관계도 봐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조건 금색, 빨간색을 들이다가 오히려 돈이 더 빠져나간 분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행우신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행은 풍수의 뿌리입니다. 목, 무, 화, 호, 토, 금, 수 5가지 기운입니다. 이 5가지가 색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무는 초록, 파랑입니다. 시작의 기운입니다. 성장의 에너지입니다. 화, 홍는 빨강, 주황입니다. 활기의 기운입니다. 확장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태웁니다. 토는 노랑, 베이지입니다. 안정의 기운입니다. 쌓이는 에너지입니다. 금진는 흰색, 금색입니다. 수학의 기운입니다. 재물의 에너지입니다. 수의는 검정, 남색입니다. 흐름의 기운입니다. 지혜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흐르는 것은 머물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재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금, 지음과 토입니다. 금은 재물 그 자체입니다. 토는 그것을 쌓아두는 땅입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땅이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금의 기운이 들어와도 토의 기운이 없으면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다면 집안 어디에 어떤 색을 두어야 하는가? 지금부터 공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입니다. 바깥의 기운이 처음 발을 들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신발만 넣어두는 곳으로 압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밝습니까? 화납니까? 들어서는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신발 냄새가 납니까? 뭔가 어지럽고 답답합니까? 그 느낌이 바로 기운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당신 집의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놓는 곳이 아닙니다. 바깥의 모든 에너지가 집 안으로 처음 들어오는 문입니다. 좋은 기운도 재물의 기운도 이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사람으로 치면 첫인상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좋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둡고 무거운 사람, 다시 찾고 싶지 않습니다.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이 어둡고 막혀 있으면 기운은 들어오다가 돌아섭니다. 지금 많은 집에 현관이 이렇습니다. 신발장 위에 신발이 넘쳐납니다. 바닥에도 여기저기 신발이 흩어져 있습니다. 매트는 언제 샀는지도 모릅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닳아 있습니다. 전등은 어둡습니다. 하나가 나가 있는데 몇 달째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치워야지, 나중에 바꿔야지, 그 나중이 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 재물의 기운은 날마다 문 앞에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현관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색깔입니다. 현관에서 절대 피해야 할 색이 있습니다. 첫째, 짙은 검정과 짙은 회색입니다. 이 색들은 수수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물은 흐릅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현관에 이 색이 있으면 들어오려던 재물의 기운이 그냥 흘러 지나갑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검은 현관 매트, 짙은 회색 신발장, 어두운 타일 바닥, 지금 현관이 이렇다면 주목하십시오. 둘째, 낡고 때가 탄 흰색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흰색은 깨끗한 것 아닙니까? 진의 기운 아닙니까? 맞습니다. 순수하고 밝은 흰색은 금의 기운입니다. 하지만 때가 타고 누렇게 변한 흰색은 다릅니다. 그것은 탁한 기운입니다. 정체된 에너지입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깨끗하지 않은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나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현관 벽이 오래된 신 페인트로 칙칙해져 있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현관에 어떤 색을 두어야 합니까? 따뜻한 노란색, 베이지, 밝은 황토색입니다. 이것들은 토토의 기운입니다. 토는 땅입니다. 땅은 품는 것입니다. 씨앗을 받아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들어오는 기운을 붙잡아두는 힘, 그것이 토의 세계에 있습니다. 현관 매트 하나를 베이지색으로 바꾸는 것 3만 원이면 됩니다. 전등을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으로 바꾸는 것 5분이면 됩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현관의 기운을 바꿉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몇 년 동안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현관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둡습니다. 전등도 나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전등부터 바꾸십시오. 별것 아닌 말처럼 들리셨겠지요. 그런데 그분 반년 뒤에 다시 오셨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스님, 그 뒤로 신기하게 일이 하나씩 풀렸습니다. 전등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현관을 밝게 하는 것, 정돈하는 것, 따뜻한 색으로 바꾸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재물의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운은 준비된 곳으로 들어옵니다. 어지럽고 어두운 곳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에 집을 치우듯 재물이 오기 전에 현관을 밝혀두십시오. 자, 이제 현관의 기운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관을 아무리 잘 꾸며도 거실에서 기운이 새면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온 기운이 집안에 머물려면
거실이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의 거실에 재물의 기운을 누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련되어 보인다는 이유로, 모던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돈을 밀어내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거실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들어서면 마음이 열립니까? 가라앉습니까?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 느낌이 바로 그 공간의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거실은 집의 심장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온 기운이 가장 먼저 머무는 곳입니다. 가족이 모이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풍수에서 거실은 명당 명탕이라 합니다. 명당은 밝은 터입니다. 기운이 모이고 쌓이고 순환하는 자리입니다. 명당이 어두우면 기운이 모이지 않습니다. 명당이 막혀 있으면 기운이 순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운이 순환하지 못하는 집에서는 재물도 순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의 거실을 보면 명당과는 거리가 텄니다. 어둡습니다. 무겁습니다. 차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소파입니다. 거실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소파입니다. 그 소파의 색이 거실 전체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어떤 소파를 씁니까? 짙은 회색, 짙은 갈색, 검은색. 왜입니까? 세련돼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던하고 고급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잡지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유명한 가구 매장에 가면 그것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짙고 무거운 색은 공간의 기운을 누릅니다. 눌린 공간에서는 기운이 돌지 않습니다. 정체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래 씨앗을 심었습니다. 씨앗이 자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검은 소파가 거실을 가득 누르고 있는 집, 그 집에 재물 기운이 바로 그렇습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쓰이지도 모이지도 않는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분명히 벌긴 버는데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파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거실 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실 벽의 가장 좋은 색은 밝은 아이보리, 연한 크림색, 따뜻한 흰색입니다. 순수한 빛의 색입니다. 이 색들은 들어온 기운을 반사합니다. 공간 안에서 에너지를 확장시킵니다. 밝은 벽은 빛을 머금고 기운을 키웁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색이 있습니다. 진한 파란색, 짙은 보라색, 아무리 예쁘더라도, 아무리 고급스러워 보이더라도 이 색들은 재물의 기운을 흩뜨립니다. 집중시키지 못하고 사방으로 분산시킵니다. 여기서 잠깐, 스님, 그런 거실을 전부 밝은 색으로만 해야 합니까? 너무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포인트를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실에 쓰기 가장 좋은 포인트색, 황금색 계열입니다. 긍지의 기운입니다. 재물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색입니다. 소파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황금색 쿠션 2개, 액자의 테두리, 화분 받침 하나, 이것만으로도 거실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작게 2대 반드시 두십시오. 식물을 두는 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실에 식물을 두는 것은 좋습니다. 목무의 기운이 금진의 기운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잎이 짙고 풍성해야 합니다.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식물은 절대 두지 마십시오. 시든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기 없는 식물은 목무의 기운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기운입니다. 그 기운이 공간에 스입니다. 화분 하나를 두려면 매일 들여다보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잎을 닦아주십시오. 살아있는 식물 하나가 거실의 재물 기운을 살립니다. 이제 거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 주방을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방은 그냥 밥하는 곳 아닙니까? 아닙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부엌을 보면 그 집의 살림을 안다. 이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주방이 그 집의 재물 에너지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방에서 절대 두면 안 되는 색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주방 깨끗합니까? 정돈되어 있습니까? 들어서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까? 가스레인지 주변에 기름때가 있습니까? 냉장고 위에 뭔가 잔뜩 올려져 있습니까? 지금 그 상태가 당신 집의 재물 에너지 상태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엌을 보면 그 집의 살림을 안다.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곳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한 곳에 재물도 머뭅니다. 주방이 살아있으면 그 집 살림이 살아있습니다. 주방이 탁하면 그 집 재물 기운도 탁합니다. 이것은 풍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이치입니다. 자, 이제 주방의 색깔입니다. 주방에서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색, 짙은 빨간색 계열입니다. 잠깐요, 스님, 빨간색은 행운의 색 아닙니까? 중국집 가면 빨간색 가득하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간의 성질을 먼저 봐야 합니다. 주방은 어떤 곳입니까? 불을 쓰는 곳입니다. 가스레인지, 오븐, 끓는 물, 이의 화호의 기운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여기에 빨간색까지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기, 호의가 과도해집니다. 넘칩니다. 태웁니다. 화기가 과도한 공간에서 생활하면 사람의 마음도 급해집니다. 충동적이 됩니다. 그것이 소비로 이어집니다. 생각 없이 지르는 구매, 계획에 없던 지출, 나중에 후회하는 소비, 이것이 반복되면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주방에 빨간 커튼이 있습니까? 빨간 냄비 받침이 있습니까? 빨간 타일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씩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주방에는 어떤 색이 좋습니까? 연한 초록, 크림색, 나무톤의 자연색입니다. 연한 초록은 목무의 기운입니다. 화기를 흡수하고 안정시킵니다. 불을 키우는 것이 나무이지만 적당한 나무는 불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크림색과 나무톤은 토토의 기운입니다. 안정입니다. 균형입니다. 식물 하나, 나무 도마 하나, 연초록 행주 하나, 이것만으로 주방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주방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집 안의 창고입니다. 재물의 곳간과 같습니다. 냉장고 안이 어떻습니까?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가득합니까? 뭐가 있는지 모를 만큼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텅 비어 있습니까? 냉장고가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재물의 창고도 정돈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냉장고 문에 무언가 잔뜩 붙여 두었습니까? 자석, 영수증, 메모지, 스티커,
냉장고 문은 비워두십시오. 깨끗하게 두십시오. 곳간이 깔끔해야 새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자, 이제 침실입니다. 침실은 주방과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하지만 재물운과의 연결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실은 에너지를 회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쓴 에너지를 자는 동안 다시 채우는 곳입니다. 에너지가 충분히 회복된 사람은 다음날 좋은 판단을 합니다. 좋은 판단이 쌓이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결과가 재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은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실수가 늘어납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침실이 그 사람의 내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침실의 좋은 색은 무엇입니까? 연한 베이지, 연한 노랑, 부드러운 아이보리입니다. 토의 기운입니다. 안정입니다. 포근함입니다. 회복입니다. 포근함입니다. 이 색들은 잠드는 것을 돕습니다. 깊은 수면을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줍니다. 반대로 침실에서 절대 피해야 할 색이 있습니다. 강한 빨간색, 형광색입니다. 빨간색은 심장을 빠르게 합니다. 뇌를 각성시킵니다.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형광색은 더 강합니다. 눈을 자극합니다. 신경을 날카롭게 합니다. 침대 커버가 선명한 빨간색입니까? 베개가 형광 노랑입니까? 당장 바꾸십시오. 수면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침실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조명입니다. 자기 전에 밝고 흰 형광등을 그대로 켜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흰빛, 이것은 뇌에게 낮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잠들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으로 바꾸십시오. 노란빛, 주황빛의 은은한 조명, 그것만으로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달라지면 다음날 당신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현관, 거실, 주방, 침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집안의 큰 공간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재물운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집안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지갑입니다. 지갑의 색깔이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은 집 전체보다 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지금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꺼내기 어려우시면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무슨 색입니까? 언제 샀습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낡았습니까? 두툼하게 영수증이 가득합니까? 이 질문들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입니다.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어둡고 어지러우면 사람이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기운이 들어오다가 돌아섭니다. 지갑도 똑같습니다. 낡고 지저분한 지갑, 색이 바래고 뜯어진 지갑, 영수증과 카드가 넘쳐나는 지갑, 이런 지갑에 돈이 머물겠습니까? 돈도 머물 만한 곳에 머뭅니다. 대접받는 곳에 머뭅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곳에 머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색의 지갑이 재물을 부릅니까? 황금색, 베이지, 카멜, 짙은 갈색입니다. 이것들은 토와 금진의 기운입니다. 토는 땅입니다. 쌓는 기운입니다. 품는 기운입니다. 금은 재물 그 자체입니다. 수확의 기운입니다. 이 두 가지 기운을 가진 색의 지갑은 돈을 품고 붙잡아두고 쌓이게 합니다. 특히 짙은 갈색 지갑은 오래전부터
재물을 모으는 색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땅의 색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받습니다. 품습니다. 키웁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돈도 그렇게 다뤄야 합니다. 받으면 품고, 품으면 키우고, 키우면 열매가 됩니다. 갈색 지갑 하나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지갑색이 있습니다. 첫째, 빨간색 지갑입니다. 빨간색은 화호의 기운입니다. 불입니다. 불은 태움이다. 빨간 지갑을 쓰는 분들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충동 구매가 잦습니다. 생각 없이 지릅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소비 습관이 불규칙하고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면 지갑색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파란색과 검은색 지갑입니다. 수수의 기운입니다. 물은 흐릅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파란 지갑, 검은 지갑을 쓰는 분들 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 간 줄 모르게 나간다고 합니다. 물처럼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스님, 그럼 지금 당장 지갑을 바꿔야 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돈이 잘 모이지 않고 있다면,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지갑을 바꾸는 것은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지갑색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갑 안의 상태입니다. 지금 지갑 안을 떠올려 보십시오. 영수증이 구겨서 들어 있습니까? 카드가 몇 장이나 됩니까? 지폐가 구겨진 채로 아무렇게나 들어 있습니까?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재물운이 보입니다. 돈을 구겨서 넣는 사람, 돈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사람, 그 사람의 무의식 안에 돈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이 그렇게 생각하면 돈은 그 사람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지폐는 반드시 펴서 넣으십시오.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십시오. 큰 금액이 안쪽으로 가도록 카드는 꼭 필요한 것만 두십시오. 쓰지 않는 카드는 집에 두십시오. 지갑이 두툼하면 돈이 불편합니다. 영수증은 매일 저녁 꺼내십시오. 밥 먹고 나서 잠들기 전에 그냥 꺼내서 확인하고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푸수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돈도 머뭅니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서 돈은 떠납니다. 말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십시오. 지갑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매출은 있는데 왜 이렇게 수중에 돈이 없습니까?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에 지갑을 꺼내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빨간 지갑이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영수증이 가득했습니다. 지폐는 구겨진 채로 여러 방향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갑을 돌려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갑부터 바꾸십시오. 갈색으로. 그리고 매일 저녁 정리하십시오. 그분 반년 뒤에 다시 오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돈이 조금씩 남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바뀌니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습관이 바뀌니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현관, 거실, 주방, 침실, 지갑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색을 골라도, 아무리 지갑을 바꿔도, 아무리 집을 정돈해도 이것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련되어 보인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재물의 기운을 정면으로 충돌시키는 조합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색, 나쁜 색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색깔은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색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도 잘못된 사람과 어울리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듯 좋은 색도 잘못된 색과 만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조합들, 집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첫 번째 조합입니다. 검정과 흰색. 잠깐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흰 벽에 검은 소파, 흰 커튼에 검은 가구, 흑백 톤으로 통일된 거실. 혹시 지금 이런 공간에 계십니까? 인테리어 잡지에 단골로 나오는 조합입니다. 호텔 같은 느낌이 난다고들 합니다. 세련되고 모던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압니다. 깔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급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이 조합을 보면 다릅니다. 검정은 수의 기운입니다. 흰색은 금전의 기운입니다. 수와 금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은 재물입니다. 수는 흐름입니다. 재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흐름이 그것을 쓸어갑니다. 들어온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충돌하며 사라집니다. 흑백으로만 된 공간에서는 돈이 들어와도 쌓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벌고 있는데 남는 것이 없는 느낌. 그 집의 거실이 흑백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흑백 공간에 따뜻한 색을 하나 넣으십시오. 황금색 쿠션 하나, 나무 소재 소품 하나, 베이지색 러그 하나. 이것이 충돌하는 두 기운 사이를 토의 기운으로 중재합니다. 땅이 물을 흡수하듯 토의 기운이 수의 기운을 잡아줍니다.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포인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조합입니다. 빨강과 파랑, 생동감 있어 보입니다. 활기차 보입니다. 어린이방에 많이 씁니다. 포인트 벽에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화와 수의 정면 충돌입니다. 불과 물이 만나는 것입니다. 불 위에 물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요란하게 꺼져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조합이 있는 공간에서 생활하면 계획이 자꾸 어그러집니다. 시작은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됩니다. 뭔가 자꾸 틀어집니다.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꾸 돈이 나갑니다. 막으려 하면 또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특히 현관과 거실에 이 조합이 있다면 지금 당장 바꾸십시오. 빨간 포인트 벽 앞에 파란 소파, 파란 커튼 옆에 빨간 소품들. 이것이 집안의 기운을 매일 충돌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상식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빨간색은 무조건 행운이다.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풍수에서 빨간색이 기란 것은 사실입니다. 경사스러운 날에 빨간색을 쓰는 전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건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공간이냐, 어떤 방향이냐, 이미 그 공간에 어떤 기운이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봐야 합니다. 주방처럼 이미 화기가 강한 공간에 빨간색을 더하면 과도해집니다. 태워버립니다. 무조건 빨간색을 집 안가득 두는 것, 오히려 재물 기운을 흩뜨립니다. 둘째, 황금색은 무조건 돈을 부른다. 황금색이 그 지의 기운인 것은 맞습니다. 재물의 색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황금색 벽지, 황금색 소파, 황금색 커튼, 황금색 소품들, 온 집 안이 황금색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운이 균형을 잃습니다. 금진의 기운만 넘쳐납니다. 균형을 잃은 기운은 탐욕의 에너지가 됩니다. 집착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 에너지 안에서는 오히려 돈이 흩어집니다. 과유불급, 과열무기,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합니다. 황금색은 포인트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셋째, 비싼 것을 두면 재물운이 올라간다. 황금 두꺼비 장식품, 크리스털 장식, 비싼 그림, 이것들을 집안에 두면 재물운이 온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식품도 주변이 어지럽고 탁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공간에 놓인 장식품은 그냥 먼지 쌓이는 물건입니다. 장식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간의 청결함, 공간의 밝음, 공간의 정돈, 이것이 먼저입니다. 장식품은 그 다음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조합, 검정과 흰색만으로 된 공간, 빨강과 파랑이 함께 있는 공간, 깨야 할 상식, 빨간색 무조건 좋다. 아닙니다. 황금색 많을수록 좋다. 아닙니다. 비싼 장식품이 재물운을 부른다. 조건이 있습니다. 색깔은 균형입니다. 하나가 넘치면 다른 것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도 문제고 넘쳐도 문제입니다. 균형 잡힌 공간에서 기운이 순환합니다. 순환하는 기운 안에서 재물이 쌓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색깔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관부터 지갑까지 좋은 색, 나쁜 색, 위험한 조합까지.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색깔을 아무리 바꿔도, 지갑을 아무리 바꿔도, 집을 아무리 정돈해도 이것 하나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 주셨습니다. 현관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지갑, 좋은 색, 나쁜 색, 위험한 조합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오늘 전부를 합친 것보다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색깔을 바꾸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흐름이 바뀝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 안의 색깔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갑색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마음속의 색깔은 지금 어떻습니까? 늘 불안합니까? 월급이 들어와도 불안합니다. 돈을 아껴도 불안합니다. 조금 모여도 불안합니다. 이게 충분한가? 이걸로 될까? 또 뭔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마음 안에 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짙은 어두운 색입니다. 현관을 아무리 밝혀도, 황금색 소품을 아무리 두어도, 갈색 지갑으로 바꿔도 마음속 색깔이 어두우면 그 모든 것이 힘을 잃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한 노인이 찾아오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분이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무거웠습니다.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말씀을 들으며 한참 바라봤습니다. 집 이야기를 여쭤봤습니다. 현관이 어떠냐고, 거실이 어떠냐고, 어둡다고 하셨습니다. 오래됐다고 하셨습니다. 바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인의 눈 안에 있는 것,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그 생각이 눈빛 안에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생각을 품고 살아오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오늘 집에 가시거든 딱 두 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현관 전등을 바꾸십시오. 둘째, 내일 아침 눈을 뜨시거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노인이 멈칫하셨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노인이 다시 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 달랐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등을 바꾸고 나니 현관이 달라 보였습니다. 현관이 달라 보이니 집이 달라 보였습니다. 집이 달라 보이니 제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감사하다 보니 하루가 달라지더군요. 하루가 달라지니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니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등 하나를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를 바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밝은 색입니다. 황금색보다 밝습니다. 어떤 색보다 강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마음입니다. 더 좋은 것이 올 것이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기운이 모입니다. 재물이 머뭅니다. 흐름이 열립니다. 감사는 풍수보다 강합니다. 감사는 어떤 색깔보다 밝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현관을 밝게 하십시오. 전등 하나를 바꾸십시오. 3분이면 됩니다. 낡은 매트를 베이지색으로 바꾸십시오. 5,000원이면 됩니다. 신발을 정돈하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큰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다 하려다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 오늘 하나, 그것이 쌓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시거든 창문을 여십시오. 빛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하루의 색깔을 밝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현관을 밝히십시오. 거실을 가볍게 하십시오. 주방을 안정시키십시오. 침실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지갑을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 색깔을 밝게 하십시오. 불안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부족함을 충분함으로 바꾸십시오. 어둠을 빛으로 바꾸십시오. 재물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색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품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색깔을 바꾸면 공간이 바뀝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 시작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 분께라도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운이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